지금 계엄 사태와 관련돼서 경제에 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제가 아까 봤을 때 1.7%까지 찍어 떨어졌었는데 2%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1.7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1,430원 돌파했죠. 코스피는 뭐 2,400 이하, 뭐 오늘 이제 2,300 뭐 이 정도 저지선으로 일단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결산한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요 탄핵하고 이틀 사이에는 7,237억을 순 매도했습니다. 외국 투자자가 순 매도한 규모가 7,237억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여러분. 원화가 약세죠. 원화가 약세면 일단 우리가 물가가 오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사오는 게 비싸지는 거란 말이에요. 1달러가 1,400원이었는데 1,300원이었는데 근데 1달러가 1,400원이 되면 외국에서 사오는 1달러짜리 물건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가 직접 수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많은 경우에 뭐죠? 원자재죠. 원자재. 우리는 원자재를 사서 완성품으로 사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죠.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또 하나가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지금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유출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구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자를 더 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들이 수익이 줄 거고요. 그리고 집안 가정들의 그 물가가 오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출 이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수익성이 악화되면 기업들이 한계 기업이 생길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물음표를 찍는 상황이고 당연히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하게 됩니까? 돈을 소비를 하시겠어요? 저축을 하시겠어요? 이럴 때는 쓰는 돈을 줄이죠. 소비를 줄입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소비심리 위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연결돼서 물가가 오르고 이자가 오르고 그리고 기업의 수익이 줄고 기업은 이자를 내야 될 이자 비용이 더 늘고 그러면서 기업도 투자를 줄이고 그리고 가게도 소비를 줄이는 위축 상황이 정치적 불안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계엄 뭐죠? 망신입니다. 망신은 여러분 그냥 뚱 하고 끝나지 않아요. 망신당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죠? 못 믿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아직 신용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낮추진 않았어요. 낮추진 않았는데 이미지 추락 그리고 대외 신인도가 장기적으로 이게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신인도 평가가 낮아지면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인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 한도와 이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신용평가 기관들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도 그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라 자체가 지금 꼬라박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뭐예요?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뭐 대주주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북한하고의 관계보다 대주주 뭐 이런 국내 주식시장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그럼 우리도 국장을 탄출하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국장은 곧버스도 국장이다 이렇게 표현되듯이 작전 뭐 이런 거지 상승에 배팅하는 그게 아니다라는 이미지가 점점 좀 굳어지고 있죠.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도 외국인 투자 유치 물 건너가고 있는 거죠. 경제 성장률도 여러분 낮춰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1.9% 내년 2025년 경제 성장률을 1.9% 정도로 전망되고 있었어요. 한국은행이. 그리고 한국은행은 여전히 1.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은행들이 1.6에서 1.7로 전망치를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로는 0.3에서 0.2%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서 0.3에서 0.2%를 낮춰잡는 그런 효과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슬픈 거 이제 지금은 그냥 제가 계속 말로 정리해 드리고요.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뉴스를 보여드릴 슬픈 건 이겁니다. 투자 전망 탄핵 전국 시계 제로 재개 금융손실의 통상 기능 우려 투자 멈춘다. 자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 당선인이죠.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우리를 되게 모욕적으로 얘기했어요. 머니머신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돈기계다.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크게 늘리는 거하고 기업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뭐가 상관이 있죠? IRA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칩스법에서 그 반도체 육성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한테 니네 미국 들어와라. 미국 들어오면 보조금 줄게.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 줄게 그러면서 끌어왔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스법이 우리나라 기업 투자할 때 보조금 받고 투자하는 거와 생으로 투자하는 건 여러분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럼 투자 계획도 변경될 수밖에 없죠. 그럼 트럼프가 이 두 개에 대해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의 이거에 대해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손을 본다라고 하면 당장 트럼프한테 집권하자마자 가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스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고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거를 쇼당을 쳐야죠. 그렇죠. 쇼부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쇼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내 투자에서도 해외 공장을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보내는 식이잖아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진짜 애국자들입니다. 그 부품 같은 거를 할 때도 현지 공급망 자체를 신뢰하지 미국이 이 반도체 아직 네트워크가 없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지 자동차 기업, 자동차나 반도체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그 중간재 공급망을 한국 기업들을 그대로 쓰기도 하거든요. 많이 쓰죠. 그러면 여기서 그쪽으로 보낼 때 그 설비 같은 거나 기타 등등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관세가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중간재 들어오는 관세에 대해서도 때려 박는다고 하면 기업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한국에서 생산해서 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중간재까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계하려면 다 정치 협상, 무역 협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누구랑 트럼프랑 무역 협상을 하나? 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외에도 점점 많은데 복잡한 게 많은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경제와 관련돼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성장률은 1.6에서 1.7% 정도로 한 0.3에서 0.2% 투자은행들은 한국은행은 가만히 있지만 투자은행들은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반도체하고 자동차 얘기를 드렸지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2차 전지까지.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 세 개를 여러분 세계는 뭐라고 부릅니까? 패권 전쟁의 전략 자원, 전략 물자들이라고 하죠. 지금 패권 전쟁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는 패권 전쟁의 핵심적인 전략 자원들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산업적으로는 이렇네. 이 세 개가 우리나라의 또 주력 상품인데 이거와 관련된 그 어떤 통상 협상도 홀딩이 된다. 그것도 대격변기. 트럼프가 집권하면 대격변기에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글로벌 공급망 패권 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죠.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으면 모든 것은 여러분 자유무역과 때와 다릅니다. 협상입니다. 모든 건 다 협상에서 쿼터를 정할 수 있고요. 우리는 니네 물건 요만큼만 살 거야라고 정할 수도 있고요. 쿼터, 보조금, 그 다음에 관세, 여러 가지 무역 장벽들,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 가치라고 하죠. 그게 어느 정도 준수될지도 모르고요. 모든 게 다 1대1 협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속에서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이 패권 전쟁 과정에서 협상을 할 정부를 잃었습니다. 현재 협상할 정부는 없습니다. 그러니 뭐 정권을 집권하고 뭐하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빨리 권력을 세워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뭐 시간 더 주어지면 보수한테 많이 유리해요? 그럴 게 어딨어? 할 거면 빨리 지금 현재에서 책임감 있게 정부를 빨리 다시 기능하는 정부를 만들고 트럼프 대비해서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한테 대응을 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납니다. 낙오합니다. 낙오.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상화 될 거야. 곧 정상화 될 거야라고 하면서 그 앞에 붙이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별다른 일이 없다면, 새로운 삽질을 또 하지 않다면 안정화될 것이다. 자, 지금 우리요 탄핵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자 올라가죠. 원자재 가격 수입해오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그다음에 금융시장 불안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소비 심리 위축되죠. 대외 신임도 박살나죠. 투자 계획 세울 수 없죠. 그리고 무역 관세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해외랑 조율해야 되고 협상해야 될 것을 진행할 수 없죠. 지금 이게 우리가 탄핵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손해들 대략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빠르게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